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체와 AI가 2차 전지가 쉬어가는 자리를 채우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반도체 주에는 힘이 좀 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언제쯤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외선을 살펴보니까 일단 반도체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래량도 그다지 많이 실리지 못했고 반도체를 향한 투심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들을 진단해 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요. 네. 우리나라 개미들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역시 이 주요한 상승의 주요 동인은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활발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한 축이 지금 비어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많이 미국 금리가 오른 다음에 이 종료 시점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뚜렷하지 않은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혼재해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지금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 저반에 끌려 있는 거는 AI라든가 그다음에 챗 GPT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라든가 등등의 지금 많은 반도체 수요가 지금 올라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에서 3%지만 내년에는 5%까지 지금 수요량이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지금 사실 메모리 쪽은 굉장히 많이 지금 안정화되고 재고도 많이 감산이 돼서 저 부분은 조금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줄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낸드 프레시가 사실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낸드 프레시가 찐 바닥이 아니에요. 더 바닥에 있는 네, 건가요? 그래서 더 바닥이 있을 거냐 아니까 지금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째 가격이 안 떨어져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냐. 그래서 아직도 재고 손실 영향이 아직도 큰 부분들이 낸드 프레시인데요. 지금 도표에 보시다시피 이제 4개 업체들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합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합병을 하면은 단순 숫자로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보다 많아지거든요. 그럼 저것도 이제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은데 어쨌든 간에 낸드 프레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5월 달에 저점은 찍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근데 지금 이러면서 동력은 지금 못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볼 때는 아직도 낸드 쪽에서는 5에서 10% 정도 재고 감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다들 자기의 이제 웜업은 다 하고 출발선상에 지금 쓰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반도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에 나오듯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의 그런 폭과 양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를 지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은 지금 다 갖춰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지금 실망도 하신 분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반도체는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순환매장이 지금 이제 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이제 반도체로 왔다가 연예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실적과 우상향에 대한 기대가 큰 거는 반도체거든요. 따라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반도체는 고비가 2025년입니다. 그때 지금 전 세계 이제 새롭게 공급망을 짜면서
반도체 공장이 지금 31개가 지금 신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우리가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의 어떤 새로운 용처를 발견하고 새로운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반도체 시장에 같이 한번 뛴다 그러면 굉장히 큰 폭으로 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아주 핵심 소재인 반도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를 통한 다른 업계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나머지 수급 주체들은 그다지 큰 흐름을 나타내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시점 혹은 이제 금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주를 살펴보면요, 뭐 재고 감산 이슈나 또 가격 상승 등 앞으로 상승 사이클로 진입한다라는 걸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주의 주가들이 지금 좀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반등 여력 어떻게 보실까요? 반등 여력은 어디서 나오면 차세대 반도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HBM이라든가 차별화된 제품을 얼마만큼 만드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현재 있는 실리콘으로 만드는 반도체에서 싸움이 붙으면 항상 세계 역사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지라칼륨을 뭐 GAN 반도체 내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돌고 있는 부분들이 네. 너무나 지금 현재 반도체는 세계의 공급망으로 꽉 짜 있는데 그것에 지금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새롭게 가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산업 발전에 어떤 족적을 나눴던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더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뭐 한번 열풍이 불었죠. 초전도체가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것 등등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인 그런 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갖고 가셔야 되고요. 반도체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디서부터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요. 일단 반도체가 훈풍을 타려면은 일단 장비 업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의 움직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먼저 칩 메이커 쪽에서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은 그리고 안정성 있는 투자 전략은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을 굉장히 타고 이러는 종목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거 갖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적인 재편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뭐 반도체에 지금 등락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진짜로 길게 방향이 길게 잡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매수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도체에는 투자 전략의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과도 관련해서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올라가는 사이클이 언제쯤일지 살펴볼 때는 장비 쪽을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 내려갈 때는 언제일지 살펴본다면 칩 메이커 쪽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도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뭐 양자 컴퓨팅과 AI 관련된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업체들은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미국 기업이 그 우려 국가에 대한 이제 투자,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우려 국가에 투자하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투자나 이제 기술 자문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재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상은 첨단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양자 컴퓨터 등이 지금 포함이 되고요. 뼈 아픈 단어가 하나가 들어갔죠. 이게 이제 2023년도 상원에서 통과한 국방수권법이라는 건데요. 네. 동맹국에 좀 참여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국가에도 유사한 대중 투자 규제를 지금 요구하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 굉장히 칼을 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대선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또 약해지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뭐 가깝게는 지금 블링컨 장관이 지금 방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의 어떤 앞으로에 나오는 그런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미국 현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AI 쉴드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AI에 대해서 이제 AI로 지금 붙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과의 AI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꽤나 많이 벌어져 있죠. 2달로 좁혀졌어요. 아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뭐 2년이 뭐 1년 2년이 아니라 네. 2달 차이로 지금 좁혀졌다는 너무 지금 많이 평가들을 기술력이 올라갔네요. 예,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일합을 겨룰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건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런 그래픽들 지금 못 나가게 지금 제한까지도 이 부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네. 자, 미중 무역 전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격화되면 격화됐지 뒤로 나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공격을 특히 이제 급소를 잘 치느냐, 이 부분들인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발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네. 사실 모리스 창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MIT에서 공부하면서 하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과 대만이겠죠. 그래서 모든 급소, 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초크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공급망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이 이만큼 부상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기술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앞서서 나가면서 우리 한국을 지금 끌어들이는 것이 네.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새로운 공급망을 짜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격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술로 이것을 극복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조금 더 뭐 생산 수급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 발전이 조금 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기술적으로 좀 발전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고, 앞서서 모리스 창의 언급도 좀 봤는데, 이렇게 관련해서 보면 중국이 많이 좀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 칩포 동맹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전쟁을 좀 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이제 중소형 업체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 이제 뭐 유탄들이 많이 날라오겠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뭐 안질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이든가 핵심 재료들 갖고서 네. 이제 또 규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든 반도체 원천 기술의 대다수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 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격화되면 격화됐지 지금 뭐 약해질 부분은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가냐, 내년도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뭐 피치사에서 미국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을 내려오니까 네. 지금 사실 당황은 하면서도 사실 미국의 경제가 크려면 중국이 또 같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지금 올가에선 표현하냐면 샴쌍둥이라 그래요. 몸은 하나지만 머리가 두 개인 샴쌍둥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표면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그런 뭐 술수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해빙기가 왔느니 그러지만 네. 또 일면에서는 지금 또 겨울철이 또 온다 이렇게 싸움박질하면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물은
지금 반도체의 용처와 반도체의 쓰임새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기술의 우위, 이것이 뭐 패권의 가장 큰 핵심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뭐 미국과 중국 사실 뭐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를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최근 반도체 업황을 살펴보면 HBM 같은 경우는 DRAM 수요 회복을 하는데 좀 중요 요인으로 꼽히고 그렇죠. 있고요. 반면에 낸드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감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반도체 업황 속에서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일단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쭉 보셔야 정치적으로 이거 탈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중국이 조금 더 경기 회복을 빨리 하는 부분들이 낸드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에서의 이 업황을 전망하자면은 낸드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D램은 이제 거의 이제 다 된 것 같고. 낸드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조금 낸드가 지금 뒤쳐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사이클을 지금 4분기 이후로 잡는 그런 보고서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론이냐, 뭐 겨울철이 장기화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아직도 완전한 동력은 회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개연성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종료 주기하고 딱 맞아진다면은 네. 저희가 봤던 그런 슈퍼 사이클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정치의 계절이 좀 지나가는 부분까지도 뭐 1년 정도가 되겠지만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견딘다면은 반도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는 방망이 길게 잡고 이렇게 치시는 것이 좋은 그런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금리 상승이 언제 종료될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낸드의 업황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고 앞서서 저희가 짚었잖아요. 그런 만큼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아니라 영업 적자폭을 줄이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낸드가 오를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만 있을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오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낸드만 딱 보면요. 네. 1997년 이후에 최악의 해를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사이클이라든가 전체적인 회복도를 봤을 땐 2025년이면은 또 활짝 피는 게 낸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어떻게 가느냐인데 요번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다른 때하고 다른 거는 왜 반도체 하면은 뭐 치킨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네. 치킨 게임을 이번엔 못 합니다. 각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을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치킨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업종이 낸드 프레시가 된 상황에서 보면은 점점 좀 시간이 오래 뭐 다 옛날 같으면 뭐 확 감산하거나 가격 떨어뜨려서 뭐 치고 올라가는 게 6개월 정도 걸렸는데 2025년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긴 여정을 가신다고 생각하고요. 투자를 그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낸드 프레시 1등하고 2등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지금 합병하는 문제 안 되죠. 이건 뭐 또 네. 다른 나라에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게임 체인저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 낸드 프레시에서의 투자는 시장 점유율 1등 아니면 2등을 여러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진짜 아주 벚꽃처럼 개화하는 거는 2025년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라고 보여집니다.